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농장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0번째라고 하는데요. 11월부터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번식기가 시작돼 감염 전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 방역 차량이 오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매몰하기 위해 대형 차량들이 커다란 저장조를 싣고 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앞 진입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8,200여 마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24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건 2020년. 대체로 5월 봄과 추석을 전후해 주로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번 모두 봄과 초가을에 감염됐습니다. 추석 전 벌초나 등산, 버섯 채취를 위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야생 멧돼지 감염 폐사체가 태백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발견됐습니다. 멧돼지들이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야산 같은 경우가 다 오염이 좀 많이 됐다. 주변이 오염됐다라는 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11월부터 야생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번식기가 시작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범위도 더불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5곳은 올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는데요. 학생 수 감소 속에 신입생 모집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먼저 강원도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 수시 지원 상황입니다. 내년 신입생 수시 모집 정원은 3,550명, 지원자는 23,500여 명. 경쟁률이 6.62대 1로 나타난 건데 지난해엔 7.17대 1이었습니다. 춘천과 삼척 캠퍼스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시 모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 선발 비율을 늘린 데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인재 모집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학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른 학교도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올해 3.83대 1에서 내년도 5.17로 1.34가 상승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학생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변경 자유와 그다음에 탄력적인 복수연공 운영 등 유연한 학사 제도를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의 오른 경쟁률도 도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인 5.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대 6곳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이 6대1 아래인 학교는 정원을 다 채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림대의 생존 전략이 성공한 건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5곳의 평균 경쟁률이 올해보다 떨어졌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물론 공립대학인 강릉 원주대학도 평균 경쟁률 감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관계없이 간호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지원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특정 학과 쏠림 현상은 학력고사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 모집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 도내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신입생 모집 전략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평창의 임도 개설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굴착기 기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안전 유도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굴착기 기사가 평창군 산림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평창군 밑한면의 한 임도 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100m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굴착기 기사는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 현장에서 5시간 이상 고립됐습니다. 혼자 작업 중이어서 사고가 난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직장 동료들이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사전에 빨리 빠져라. 그래서 뺐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건데. 지난 6월 인근의 다른 임도개설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로부터 3달이 지났지만 사고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굴착기는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기는 100m 이상 굴러 떨어졌는데요. 그 사고의 영향으로 나무들이 부러지면서 마치 길을 낸 것처럼 뚫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신호수, 즉 안전유도자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면 2년 전 사고처럼 고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팔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해서 당기고 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119는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몰랐는데 난 회사에서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을 분이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담당하는 평창군 산림조합은 6월부터 해당 현장의 안전유도자가 바뀌었을 뿐 없는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바뀐 안전유도자는 다른 현장에서 관리보조 업무도 겸하고 있어 사고 현장의 신호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에 사고가 난 뒤에 마지못해 안전유도자를 붙였지만 신용만 한 셈입니다. 현장마다 안전유도자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가 교통올림픽인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강릉 지역의 중소도시의 특성을 살린 교통기반시설이 갖춰질 전망인데 교통과 관광도시의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주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통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부터 600억여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 110km 구간에 대해 교통 혼잡 구간과 관광지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통신 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임대해 쓰던 정보 통신망도 100km 구간에 걸쳐 직접 광 케이블을 설치해 자가 통신망을 확보했습니다. 지능형 교통 기반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강릉역에서 올림픽 파크를 거쳐 강문 해변까지 이곳에서 북쪽으로 오죽헌, 남쪽으로는 커피 거리까지 나눠지는 총 15.8km 구간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간으로 지정돼 ITS 세계 총회 전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와 관광이 융합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메타버스가 복합한다면 우리 강릉은 명실공히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올림픽 파크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무대가 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총괄하는 미래교통복합센터가 들어서고 회의와 전시 등이 이루어질 대규모 컨벤션 센터도 건립됩니다. ITS 세계 총회에서 중소도시에 적합한 최첨단 교통체계를 선보이는 만큼 강릉 지역 전역에 도로망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릉의 지역 가치와 브랜드가 높여진 것처럼 우리가 ITS 총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국제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2026년 세계 총회까지는 앞으로 4년 강릉시가 중소도시형 스마트 교통도시 모델로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강원FC 전용구장 건립계획 중단 조치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강원FC는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전용 구장을 여력이 돼서 만든다고 치고 전용 구장에서만 경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팬들은 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전용 구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가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심의위원 간 견해차가 큰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느냐는 등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좀 더 수기의 시간을 가진 뒤 오는 10월 7일 3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강원 도민들이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960억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5,390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이 9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7년 402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도 454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고 있다며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재해 예방 사업에 5개 분야 125개 지구가 선정돼 올해보다 210억 원 증액된 74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6개 지구 116억 원, 재해 위험 개선에 33개 지구 318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82개 지구 253억 원, 우수 저류시설 위험 저수지 4개 지구에 54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정부 예산의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40% 이상 증액된 국비를 확보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사랑상품권의 월 판매 한도가 다음 달부터 33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 월 구매 인원도 16,500명에서 37,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춘천시는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10분이면 마감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월 20만 원의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더 많은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달부터 채낚기 어선들이 잡아온 냉동 오징어가 공급되면서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위판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오징어 위판량은 전주의 2배 수준인 148톤으로 냉동 오징어 물량이 144톤을 차지했습니다. 도내 누적 오징어 어획량은 1,818톤으로 평년 3,700톤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위판 가격은
활어 오징어 20마리 기준으로 4, 5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구와 고성에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한다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오는 11월 4일부터 27일까지는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고성 DMZ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DMZ 실태조사단이 경기도와 강원도 DMZ 구역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사진 자료 90여 점 등을 선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 16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61건, 음주운전도 1건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은 위반 행위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맞춤형 교육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고위직 대상 별도의 교육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 것으로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과 고위직으로서의 역할과 책무, 대처 방안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커피도시 브랜딩을 위해 마련된 2022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에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축제에는 춘천 시내 커피숍 50여 곳과 에티오피아 등 해외 커피 부스가 참여했고 춘천 커피 챔피언십에서는 바리스타 3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마련된 춘천 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춘천 시내 카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농 상생 로컬 푸드를 주제로 한 원주 삼토 페스티벌이 원주에서 즐기는 팜파티를 슬로건으로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주 종합운동장 1원에서 펼쳐지며 삼토 주제관과 가요제, 마당놀이, 가마솥 비빔밥 나눔 행사, 동물 먹이주기, 지풀공예 등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과 먹거리로 꾸며집니다. 또 원주 로컬푸드 매장인 삼토마켓이 설치돼 농축산물이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정선군을 연결하는 백봉령 도로가 오는 2030년까지 직선화, 터널화됩니다. 원주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42호선 동해시 신흥동에서 정선군 임계면 구간 17.4km에 대한 직선화, 터널화 건설 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돼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역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30년까지 1,117억 원을 투입해 곡선도로 선형 개선 사업과 일부 구간 터널 개통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도 42호선 백봉령 구간 개량 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국토부의 국도 위험 구간 개량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양구군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25일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민북지역 국유林관리소와 합동으로 꾸려진 특별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 수확과 전용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